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ESG, 요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ESG,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조미료 MSG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건 또 뭔가, 이게 주식 투자 하시려면 참 알아두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도 요새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게 그 이슈가 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상식을 좀 넓혀간다 하는 생각으로 들으셔도 괜찮은 주제 같아서 오늘 이제 이 ESG를 오늘 주제로 택했습니다. 그러면 ESG가 도대체 뭐냐? 근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 요게 이제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비재무적이다. 그러니까 재무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기업이 얼마큼 뭐 매출이 많고 이익이 얼마큼 많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재무적 요소잖아요. 근데 그거랑 관계가 없는 비재무적 요소 어떤 거냐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거에 그 앞자를 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여기에 이제 앞자를 따서 우리가 ESG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비재무적 요소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결정할 때 이게 투자가 지금 당장 이런 것보다 지속적으로 이 기업에 우리가 그 투자가 가능한가? 이런 거를 보는 관점에서 이 재무적 요소와 함께 이게 이제 요새 고려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게 영향을 주는 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대한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그 반영을 평가한다. 음. 그리고 또 이거는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ESG 쪽이 뭔가 좀 처지고 문제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투자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옛날엔 돈만 벌면 됐는데 이제 돈만 버는 기업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요? 인바라먼트 환경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지배구조. 이거 뭐 오너가 막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쉽게 얘기해서 오너한테 유리하게 막 요새 뭐 시장 좋다고 물적 분할하고 이런 거 이것도 사실 이 거버넌스 위반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뭐 그래도 뭐 사람들이 잘 사기는 하지만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 이거는 그런 외침입니다. 외침.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둬야죠. 비재무적 요소에 이런 게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럼 뭐가 화두냐? 여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environment 그거 뭐예요? 친환경, 기업이 친환경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social, 사회적인 책임 경험을 해야 된다. 사회적인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지만 뭐 제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죽거나 뭐 다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 뭐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습기 뭐 살균제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투명 경영하고 사업률 이런 게 있는데 소액주주들은 뭐 내팽개치고 오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다 잘 돼야 우리는 이제 이게 이 회사가 투명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야지 투자가 되고 이게 이제 지속적인 그 회사가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게 다소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주는 건지.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비재무적 요소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책임 경영을 뭐 75점 이상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소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낄 때는 우리가 이게 다소 좀 철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게 개별 기업을 넘어서 이제 자본시장과 국가의 성품으로 가는 이 키워드로 부상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뭐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계속 그 진행 발전하면서 뭔가가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쳐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죽으라고 벌다 보니까 환경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뭐 사회적 경영 책임 이런 건 몰라. 난 돈만 버는데 막 이제 자본 제일주의, 돈이 제일이다.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지배구조, 그러니까 뭐 오너만 혼자 배불리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문제로 나오잖아요. 이제 부의 분배 문제 등등.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두되는 게 이런 이제 그 ESG 같은 문제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상당히 강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지금은 뭔가 어딘가가 뭐 결정적인 데가 근데 이게 이제 다소 윤리적인 거라 뭐 여러 기관에서 막 배점도 매기고 그래요. 어느 기업은 뭐 몇 점이다. ESG가 몇 점이다. 근데 그게 뭐 들쭉날쭉하니까 평가 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상위 랭킹에 많이 들어가는 회사는 일단 ESG에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그래도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환경, environment 뭐냐 이게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각. 맞죠? 환경 중요하죠. 특히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점점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업들은 환경 경영을 통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체계 구축과 환경 경영 의식이 요구된다. 체계적인 경영체계 구축, 환경 경영.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는데 그럼 뭐가 우리한테 이게 환경에선 뭐냐?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탄소 배출, 기후변화, 환경오염, 요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읽고 이해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환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뭐 얼마 하냐 어쩌고 뭐 기후 변화가 어쩌고 환경 오염 하면 그거 인바이러먼트 얘기하는 거예요. ESG 중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이것도 되게 복잡합니다.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인식 고조와 기업의 글로벌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증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뭔 소린지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소셜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고용평등, 지역사회 기여, 제품 안전, 요거예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시자고요. 이게 너무 설명할수록 복잡해져요. 이게 개념 자체가 약간 윤리적이고 철학적이라. 그래서 고용평등. 이거는 이제 남녀평등도 있고, 뭐, 요새 많이 얘기되는 아빠 찬스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요새 이거 굉장히, 뭐, 저희 잘할 때야 뭐, 아빠 찬스가 아니라 그때 이제 아버지 찬스지만 그냥 다 썼죠. 군대도 뭐, 아버지 찬스 쓰면 좋은 데 가서, 군 생활하고 뭐, 심지어 면제도 받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게 이제 기업에서도 고용평등.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뭐 여기서 뭐 이상한 독극물 나와갖고 지역사회 그 주변이 전부 뭐 암 환자가 늘어나고 하는데 기업은 돈만 벌고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제품의 안전. 우리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어린이들 특히 아기들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습기 살균제 이거 이런 거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게 이제 소셜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배구조. 이게 이제 ESG 중에서 마지막이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뭐 기업은 고용 창출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뭐 여기 이제 규율하는 제대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메커니즘. 와, 이쯤 되면 진짜 뚜껑 열립니다.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뭐냐? 이런 거예요. 투명 경영을 하고 있느냐? 사업윤리 잘 지켜가고 있느냐? 부정부패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투명 경영하고 있느냐? 돈 막 이상하게 뒤로 빼면 안 되죠. 오너가 돈 이상하게 잘못 분식 기장하고 이래갖고 뒤로 빼내고 이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새도 뭐 그런 사람 가끔 나오지만 요새는 그 옛날보다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요새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그 물적 분할, 사실 물적 분할은 오너한테 좋은 거죠. 소액주주들한테 나쁜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 거버넌스 위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그것밖에 살 게 없으니까 참 이제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멀었으니까 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뭐 그 이런 ESG 위반이 많이 되는 기업은 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도 뭐 그것밖에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고 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여담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제가 계속 SDI를 말씀드리는 게 SDI가 객관적으로 이 여러 그 단체에서 내놓는 그 ESG 지수가 높아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 그다음에 뭐 손주가 마약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것 전반적인 게 다 이 거버넌스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는 되셨는데 이 개념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투자할 때 어떻게 쓰냐 이렇게 황망한 거를 이해는 됐는데 뭔지 이걸 어떻게 투자하는데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마지막 장이지만 제일 중요하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제 그러면 투자할 때 우리가 이게 뭘 어떻게 고려해 봐야 되냐, ESG를. 근데 요새 보면 이제 ESG ETF도 많이 나오잖아요, 펀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금융기관은 상품을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드는 거예요. 테마가 없어서 못 만들죠. 그러니까 테마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테마랑 상당히 겹쳐요. ESG는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상당히 겹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탄소 배출, 뭐 기후 변화, 환경 뭐 이런 거랑 연관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그 투자를 결정할 때 뭐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런 테마로 묶어서 접근하면 조금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ESG 관련주 이러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 개인적인 아니면 좀 편중된 의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갖고 특정 기업에 접근하는 거는 별로 주식 투자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개별 종목 분석치, 개별 종목 분석이 뭐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벌 것 같냐? 이 두 가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건 재무적인 거예요. 이거 분석할 때 친환경이나 이러니까 이런 이제 윤리적 리스크나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여기에 혹시 리스크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거꾸로 체크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종목을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것 같아서 이제 종목으로 선정했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과연 얘는 이런 ESG의 리스크는 없는가?
돈은 잘 버는데 뭐 오너가 경영을 그냥 흔히 말로 그지같이 하고 뭐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어떤 사업 따내려고 별장 성접대 하고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빼야 되잖아요. 얘는 좋은데 이런 게 문제가 있네. 그런 마지막 필터링을 하는 체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거는 다방면에 걸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ESG 관련주에서 들어가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전혀 다른 데 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개별 종목을 분석할 때 마지막 필터링 작업으로 그런데 얘는 ESG 리스크는 없는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ESG가 이런 거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신경 쓰는 분위기로 전 세계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네 나라에서 막 석탄 떼갖고 막 예를 들어서 철강 생산하는데 탄소를 많이 내보내거나 말거나 그냥 하면 됐죠. 근데 요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막 제재사항이 막 들어오잖아요. 탄소 국경세도 있고 니네 그렇게 만들었지?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투자 시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제 이 ESG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 100만 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